제가 봤을 때 다시 아파트 증여세 세무조사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3.19 이제 부동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또 나왔습니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보도자료 보면서 제가 항상 이거는 빠짐없이 맨날 나오는 게 있죠. 다시 합동 점검하겠다, 수시 점검하겠다. 뭐죠? 아파트 시장을 교란시키는 편법, 취득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라고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는데 자녀가 그 부동산을 살 능력이 안 되니까 분명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돈 받아서 그 아파트 취득하겠죠.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자녀가 온전히 자산의 상승을 가져갈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자금 출처 계획서 더 많이 살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관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지금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더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금 조달 계획서 당연히 살펴봐야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고요. 투기 과열 지구까지 강하게 더 설정됐다.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서에다 추가가 됩니다. 증빙 자료까지 제출해라 라고 하게 돼 있어요. 말 그대로 당신의 통장 잔액 전부 다 오픈해서 그걸 보여줘 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뭐냐면, 제가 이 관련된 조사 경험 정말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계약금 치를 때부터 잔금 치를 때까지의 계좌 전체 내역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 이전의 것도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실 그 이전에 몇 개월치 계좌 내역 전부 다 주라 그래서 기존에 아무리 봐도 소득 금액이 소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 부동산을 20억짜리 샀냐, 이 소명을 해봐라 라는 식의 접근이 정말 많다라는 거. 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2017년 파리 대책 이후로 수많은 부동산 대책들이 쏟아졌을 때 그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취득 시 의무로 제출해야 되는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였습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실제 거래 가격 등을 이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실거래가 신고하죠. 그리고 실거래가 신고하면서 자금 조달 계획서도 명시해서 해야 돼요. 지금은 실거래가 6억 원 이상이거나 개인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할 때 무조건 써야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이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목록 화면에 이렇게 딱 하고 띄워둘 건데 한번 보십시오. 정말 많은 것을 요구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말 그대로 입주계획, 자금 출처, 전입신고, 대조 해가지고 미신고나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관련 부서인 국세청으로 자료를 이관시켜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시작합니다. 증여세 세무조사 시작하면 정말 안 걸릴 수가 없을 겁니다. 정말 많은 사례들이 나왔고 2017년 파리 대책부터 거의 매년 3개월 단위로 계속 조사를 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국토부 오늘 보도자료 나왔잖아요. 대부분 2개월에서 3개월 안에 국세청에서 주택 관련 세무조사 결과 보고할 겁니다. 그리고 전에 언제 했었냐? 2월 달에 했었어요. 2월 달 부동산 가격 많이 올라가니까 그와 관련된 주택, 편법 증여나 횡령 관련된 자금 등으로 주택 취득한 것에 대한 세무조사 케이스 이미 나왔었습니다. 2월에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5월쯤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이번 보도자료에서도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100% 조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주택 취득할 때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나 아직 지금 조정대상 지역 묶이기 전에 지역의 부동산을 보고 계신 분들은 꼭 명심하셔서 조정대상 지역에 묶이기 전에 오히려 취득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데 꼭 묶일 만한 지역에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을 해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소득 금액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표로 제가 한번 쫙 하고 띄워둘게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내가 총급여, 말 그대로 세전, 연봉, 나 연봉 5천이야. 그래서 내가 10년 일했기 때문에 나는 5억이 당연히 소명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내가 10억짜리 사는데 5억 대출받고 5억 내가 근로소득으로 산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됩니다. 왜냐? 그걸로 생활비 안 쓰셨나요? 소비 안 하셨나요? 거기다가 이 방금 제가 화면에 딱 띄워놨던 자금 출처로 인정된 소득금액, 근로소득 보세요. 총 급여액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빼요. 말 그대로 4대 보험 떼고 이것저것 뗀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진행되면 이렇게 돼요. 자, 근로소득이었어요. 여러분들 항상 연말정산할 때 뭐 냅니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PDF 파일로 회사에 제출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씩 쓱쓱 보시죠. 그러면서 가장 많이 보시는 게 뭐예요? 내가 신용카드 얼마 썼지? 이번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얼마나 받나? 이런 것들 확인하시잖아요. 신용카드 대부분 이 정도 되면은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는 쓰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미 소비된, 내가 명확하게 국가가 알고 있는 소비된 지출 내역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피해 가실 겁니까? 당연히 그런 금액들이 쭉 빠지면 5억 원이 아니라 사실상 한 2, 3억은 빠지게 돼 있어요. 50%인 2억 5천만 원 썼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비용은 얼마예요? 10억짜리 주택 사는데 5억에서 50% 빼니까 2억 5천만 원 남는 거예요. 거기다 대출 5억 원을 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2억 5천만 원 어디서 났냐? 근데 플러스 하나 해야죠. 10억짜리 주택 사는데 취득세 안 내실 겁니까? 취득세 당연히 내실 거예요. 그러면 10억이 넘어가니까 이제 가액이 높잖아요. 그러면 취득세가 3.3%나 3.5% 구간이실 거예요. 그러면 얼추 한 3,500만 원 낸다고 칠게요. 그 금액까지 얹어줬을 때 자금 출처 소명 안 되시잖아요. 물론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나머지 금액 2억 5천만 원 가지고 주식을 해서 불렸거나 아니면은 코인에서 불렸거나 아니면 상속이나 증여를 이미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신고를 명확히 했다. 그 자금으로 한 거다 라고 한다면 괜찮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개편된 게 있죠. 출산 및 신혼 1억 원 공제 증여 더 되잖아요. 그래서 나 1억 원 받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10년간 5천만 원 받을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1억 5천만 원 받은 돈으로 신고 잘 했고 그걸로 이번에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1억 원 어차피 신고 하나마나 똑같다고 생각해가지고 신고를 안 하셨다 그러면 그거 시점에 맞춰가지고 이번 참에 명확하게 신고하는 것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조사가 나왔을 때 번거로움을 피하는 방법일 거라고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세무조사 나오시면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런 것들을 왜 굳이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는 소명할 수 있어. 소명하실 수 있죠. 근데 뒤지다 보면 내가 모르는 것 이외에 뭔가가 많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안 됐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결국 이렇게 돼버렸네. 내가 감으로 알았던 것과 통장의 계좌 내역은 사실상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쌓이는 오해 때문에 내가 괜한 추징받고 시간과 에너지, 돈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게 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에 나온 3.19 대책으로 인해서 시장이 한 번 더 좀 시끌시끌할 것 같은데 이거 관련돼서 계속 보도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거 해석해서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